우리가 상처는 스승이다 라는 시를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시는 굉장히 특이한 발상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제목도 마찬가지로 상처는 스승이다 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통 우리 상처는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싶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스승이라는 말은 보통 어떨 때 써요?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라는 역할인 거죠. 즉 우리는 상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이런 말이겠죠. 상처를 통해 배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좀 더 읽어볼게요.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하나씩 상징적 의미를 잡아봅시다. 여러분, 절벽이라는 거는 위태로움의 속성이 있죠. 자, 여러분, 절벽은 우리가 보통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나는 어떤 위태로움의 속성, 즉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삶에서 겪게 되는 시련이나 고난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벽이라는 것도 부정적인 속성으로 이 작품에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위에 뿌리를 내려. 뿌리는 뭐야? 우리 보통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어떤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근원. 근데 그런 부정적인 곳에 근원을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편한 곳에 평평한 평지에 뿌리를 내리면 좋다고 느끼는데 이 작품은 반대로 절벽에 내리라고 지금 명령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령형은 되게 강한 어조예요. 되게 세잖아요. 어조가. 그만큼 화자의 어떤 의지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여러분 뿌리가 있는 곳 그리고 뿌리라는 거는 금방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떤 근원점. 그쵸? 나무의 어떤 시작점인 거잖아요. 근원. 나무의 어떤 시작. 성장의 어떤 출발점 이런 거죠. 근데 잎은 썩어. 그럼 여러분 잎이 썩는다는 거는 이 잎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쵸? 잎은 썩어서 사라졌어. 즉 잎의 죽음인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죽음이 어떤 나무의 시작점으로 가는 어떤 생명의 순환이 지금 드러나 있죠. 그쵸? 죽음의 어떤 이파리가 시작의 뿌리에 닿는다는 거.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니, 즉 나의 어떤 근원, 나의 시작점은 어떤 나의 절벽, 이 꼴, 이거 우리가 시련과 고난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쵸? 나의 시작과 근원은 나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다라는 거죠. 보라, 마찬가지로 명령형이에요.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누고 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웃긴데요. 자, 절벽이라는 건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뭔가 위태로운 순간, 시련과 고난의 순간인 거죠. 근데 삶의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이런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똥을 누는 것처럼 즉 어떤 평화롭고 일상적인 그런 느낌들은 존재한다는 거지.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힘든 것만 같아도 순간순간에 웃을 일들은 다 있잖아요. 나도 그 옆에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여러분 서로 웃음을 나눠요. 그쵸? 서로 위안을 주고받고 거기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뿌리라는 건 우리 근원, 어떤 시작점 이런 거죠. 자, 뿌리는 근원, 시작점, 생명의 출발선 이런 거죠. 즉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못자국, 여러분 우리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의 어떤 못자국이라는 거는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혀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 그 다음에 시련 이런 거겠죠. 이것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즉 상처는 희생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희생과 고통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라고 해서 이 고통으로 또 한 번 뿌리가 물에 적셔지면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성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 쉬운 듯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개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는 여러분 제재가 상처겠죠. 상처는 스승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단순히 상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치. 상처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쵸? 그럼으로써 뭐 할 수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처의 수용을 통한 어떤 삶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명령형이긴 하지만 계속 말을 건네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담담한 어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판단되지 않으니까 꼭 익히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실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역설적 인식. 우리 그 고재종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보면요. 첫사랑을 잃은 뒤에 어떤 그런 상처가 성숙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는 표현이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가. 근데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얘 역시 실현을 통한 성숙을 이야기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계짐으로 나올 수 있겠죠. 실현을 통한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와 되게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시는요. 짧지만 어렵잖아요. 꼭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읽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정리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